안녕하세요. 고정아 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셀룰라이트 1편에 이은 셀룰라이트 2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셀룰라이트의 정의, 생기는 원인, 발생하는 기전과 진행 과정, 남자와 여자의 구조적인 차이와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기전의 차이, 그리고 셀룰라이트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그 셀룰라이트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셀룰라이트가 있는 그 부위에 순환의 촉진, 그리고 스트레칭이나 체형 교정의 필요성, 장내 환경을 좋게 해서 결과적으로 셀룰라이트까지 예방할 수 있는 유산균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본격 셀룰라이트의 치료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룰라이트를 병원에 와서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서 셀룰라이트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방형 셀룰라이트와 딱딱해지고 부어서 생기는 섬유 부종형 셀룰라이트.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은 각각을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치료의 첫 번째는 지방형 셀룰라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섬유 부종형 셀룰라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유화된 조직을 풀어주고 이렇게 부으면서 주위 혈관과 조직으로 독성 물질, 염증성 물질이 나오는 것을 빨리빨리 우리 몸에서 배출시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 전체의 컨디션, 그리고 에너지 대사 능력, 순환 능력을 끌어올려서 앞으로는 셀룰라이트가 덜 생기게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여러 가지 셀룰라이트 치료 방법을 논문과 근거에 맞게 정리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그 근거에 따라 분류한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표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 셀룰라이트 치료로서 웨이트 로스, 즉 체중 감소, 엔도몰로지, 그리고 라이포석션, 지방 흡입, 서브시전, 안에 섬유화된 조직을 바늘 등을 통해서 뜯어주는 방법이고요. 메조테라피, 메조주사 맞는 방법이죠. 그리고 토피칼하게, 즉 국소적으로 PPC나 이런 약물을 주입하고 LED를 조이는 방법, 그리고 고주파 방법, 초음파, 레이저의 보조를 받는 지방분해술, 그리고 국소적으로 우리가 셀룰라이트 크림 등 이런 연고를 바르는 방법, 카복시 치료, 크라이오, 냉동지방 분해술로 많이 알려진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방법들이 정말 다 셀룰라이트에 효과가 있었는지 맨 오른쪽을 보시면 이 각각의 방법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그 에비던스, 즉 근거에 맞게 그 수준을 등급을 매긴 겁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1번, 2번일수록 더 근거가 그래도 있는 편이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3, 4로 갈수록 근거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각각의 성분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 때도 이런 근거에 대한 등급이 있었는데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등급이 1번, 특히 1A라고 써 있으면은 체계적인 연구, 그동안 행해졌던 여러 가지 무작위 대조 실험 등을 많이 모아서 전체적인 방향을 살펴봤다. 그러니까 근거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뜻이고요. 1B는 여러 논문을 체계적으로 다 정리해서 방향을 잡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관련된 연구들은 무작위로 서로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르게 배정을 해서 객관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이다 라는 뜻이고요. 근거에 있어서 2번은 무작위 실험은 아니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런 치료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쭉 전향적으로 관찰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대한 건데요. 2A, 2A는 곧 이런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또 여러 개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개를 살펴본 연구고요. 2B는 그냥 각각의 전향적인 연구들에 대한 결과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3번이 되면은
그냥 케이스 컨트롤 연구인데요. 즉 무작위 배정한 것도 아니고 쭉 몇 년간 추적 관찰한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일정한 기간에 우리 병원이나 어떤 연구소에 내원한 사람을 한 사람한테는 이런 방법을, 다른 사람은 또 전혀 다른 방법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냥 비교한 케이스 연구입니다. 조금 더 근거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4번은 이렇게 또 배분을 해서 케이스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번에 이런 치료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라는 그냥 레포트 형식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발표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5번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다라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게 이렇게 어떻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이 여러 연구에 있어서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 여러 가지 행해져 왔던 셀룰라이트 치료에 대한 요약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체중을 감량하는 것, 예를 들면 비만한 경우에는 지방형 셀룰라이트에 도움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2번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방 흡입이나 냉동지방 분해술은 3번, 4번, 즉 1, 2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셀룰라이트에 지방 흡입을 하거나 냉동지방 분해술을 했을 때는 그 셀룰라이트에 개선되는 효과는 그 근거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국소적인 어떤 고주파 시술이라든지 또는 메조 치료 같은 것을 병행을 한다든지 이런 치료를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전향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거들을 모아서 지방형 셀룰라이트, 섬유 부종형 셀룰라이트 등을 해결하기 위한 셀룰라이트 치료법을 시술로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고주파 치료. 두 번째, 진공을 포함한 엔도몰로지 시술. 세 번째, 체외 충격파 시술. 네 번째, 몸의 순환을 촉진하는 순환 치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맥 영양주사 또는 영양제 등을 포함해서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치료가 다 끝난 후에 또는 하는 도중에 체형 교정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부위에 자꾸 셀룰라이트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고주파는 사실 우리가 지방, 세포의 사이즈를 좀 줄이거나 어떤 셀룰라이트가 울퉁불퉁할 때 이 부분의 순환도 개선하고 좀 더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가장 고전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법이고요. 고주파는 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에 따뜻한 열 에너지를 주면서 순환을 촉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딱딱해져 있는 조직을 부드럽게 하는데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엔도몰로지는 셀룰라이트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딱딱해져 있고 또는 울퉁불퉁해져 있는 부분을 진공으로 어느 정도 마치 석션, 즉 빨아들이고 다시 놓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조금 더 풀어주는 방법이고요. 셀룰라이트가 심한 분들일수록 조금 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체외 충격파 시술인데요. 체외 충격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개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많이 쓰이는 시술인데요. 운동을 하다가 또는 반복된 동작을 하다가 특정 부위에 인대 손상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위에 대고 다다다다 또는 딱딱딱 하는 에너지를 줘서 심도, 아주 깊은 곳에 에너지를 줘서 인대나 손상된 조직의 회복은 빨리 도울 수 있는 좋은 물질이 나오게 하고, 부종이나 또는 염증 물질이 나온 것들은 빨리 흡수가 돼서 회복을 돕는 시술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 체외 충격파가 어떻게 셀룰라이트에는 도움이 될 것인가? 흔히 체외 충격파를 활용하는 여러 병원에서는 마치 지방세포를 깨줍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를 하면은 지방층이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지방세포를 깨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는 지방층과 그 주변 조직의 상태를 개선해서 조금 더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 그래프는 이제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체해 충격파 시술을 했을 때 딱딱해진 이런 섬유 부종형 이 부분이 얼마나 개선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시술하기 전에 비포에 비해서 이 충격파 시술을 한 후에 적어도 이제 6주 이상이 지났을 때는 처음보다 전체적인 섬유 부종 상태가 개선되고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과연 체해 충격파가 이 안쪽에 있는 딱딱한 섬유 조직에만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림인데요. 이 체해 충격파를 하기 전과 후의 그림을 보시면 전에는 피부 조직에 겉에 있는 표피층 그리고 안쪽에 있는 진피층 상태가 많이 불규칙하고 성기게 엉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충격파를 한 후에는 이 피부 조직이 좀 더 균일해지고 촘촘해지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충격파 후에는 콜라겐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피부 조직조차 상태,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해 충격파에 특히 셀룰라이트와 관련된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조직 속으로 에너지를 깊이 전달을 해서 이 조직의 에너지 순환 대사 능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포 자체도 활성화를 시키는데요. 특히 모든 세포로 건강하게 분화를 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줄기세포의 그런 기능을 높여서 조금 더 조직이 빨리 회복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피부 자체의 컨디션도 좋게 해주고요. 지방층은 지방을 깨는 건 아니고 지방층의 미세 순환을 더 개선시켜서 전반적으로 지방층의 두께가 조금 더 컴팩트해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딱딱해지고 단단해진 섬유화된 조직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줘서 이 주변부의 딱딱함도 해소하고 부종 상태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을 깨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층과 피부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대사 능력은 좋게 해주고 혈액순환은 촉진해주고 단단한 조직은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체해 충격파를 하고 나면 하체에 셀룰라이트가 심한 분들의 특징이 바로 하체 부종이 항상 있는 건데요. 충격파를 하고 나서는 부종이 좋아지면서 실제 허벅지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 허벅지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치 지방이 감소된 것 같지만 지방 세포 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부종이 빠지면서 이 주변부의 환경이 개선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해 충격파를 하기 전 그리고 한 후 사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은 시술 전에 울퉁불퉁하게 오렌지 껍질 같다라고 하는 모양을 관찰할 수 있는데 점차 이 부분이 완화되고 일부분은 거의 완전히 좋아졌고 일부분은 좀 남긴 했으나 처음보다 깊이나 범위가 많이 줄어든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시술 전후에 엉덩이와 허벅지, 특히 뒤쪽에 바나나살 그리고 옆에 있는 승마살, 안쪽에 튀어나온 살을 함께 보실게요. 엉덩이 모양도 더 예뻐졌죠? 엉덩이에 있는 오렌지 껍질 같은 울퉁불퉁함이 점차 개선이 되었고 섬유 부종을 같이 동반하고 지방세포의 크기까지 커져 있는 승마살, 바나나살, 허벅지 안쪽 살의 사이즈도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해 충격파 시술과 지방 흡입과 같은 수술, 그리고 지방 분해 또는 메조 주사 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체해 충격파와 주사는 비수술적인 방법이죠. 체해 충격파는 지방세포 또는 지방층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고 부종을 더 감소시켜 줄 수 있고 딱딱한 섬유화를 개선해 주고요. 흡입 수술은 지방세포 자체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세포는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는 지방세포를 드러내기보다는 쪼글쪼글하게 더 수축시켜서 분해하는 쪽에 가깝죠. 마취는 수술은 전신 마취 또는 부분 마취 등이 있고 나머지 충격파나 주사는 특별한 마취는 필요 없죠. 간혹 주사를 하기 전에 부분적인 국소, 크림 마취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체해 충격파는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멍이나 붓기는 체해 충격파 시술은 없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 이제 에너지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어혈이라고도 가끔 부르는 이런 멍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일부 깊이 들어가지 않고 피부 표면이나 좀 얕게 들어가는 충격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또 이런 멍이 올라오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나 주사는 일상적인 생활에 특별히 불편한 건 없고 바로 복귀가 되고요. 충격파를 받으실 때는 보통 셀룰라이트가 있거나 딱딱하거나 부어있는 부위에는 그 부위 자체에 안쪽에 있는 이미 체형부터 뒤틀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에 좀 불편한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셀룰라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격파 시술을 할 때 받을 때는 좀 묵직하게 아프실 수 있지만 받고 나면 아주 개운하다, 가볍다, 부종도 많이 빠졌다, 이런 좀 가뿐한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흡입 수술은 일반적으로 시술 후에 더 많은 붓기를 동반하면서 멍이나 이런 좀 더 혈액이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 정도는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흡입 수술은 흡입한 후에 이런 부종 등이나 이제 림프 순환을 좀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압박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체외 충격파나 주사는 이런 관리가 필요 없죠. 기타 부작용으로는 체외 충격파는 특별히 그 안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시술이 들어간다면 부작용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지방분해 주사 또는 순환 주사 등은 가끔 알러지 성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국소적인 가려움증 정도나 약간 불금증 정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흡입 수술은 앞서 셀룰라이트 치료의 근거에서 보신 것처럼 근거 수준이 3, 4 아래 이하였는데요. 오히려 흡입 수술을 한 후에 국소적으로 더 울퉁불퉁해지는 인위적인 셀룰라이트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또는 비만 클리닉에 가셨을 때 체외 충격파 치료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치료를 받을 때 해당 부위에 다다다다다다 하게 뭔가 빠르게 들어가는 치료를 받으셨을 텐데 충격파, 왜 충격파라고 부를까요? 충격파는 영어로는 쇼크 웨이브, 거의 쇼크에 가까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한다고 해서 쇼크 웨이브 또는 충격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다다다 주로 받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쇼크 웨이브 충격파는 아니고요. 방사형파 또는 압력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디얼 웨이브 또는 프레셔 웨이브라고 부르는데요.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격파라고 알고 있는 장비 등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압력파 또는 방사형파 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에너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프레셔 압력파 웨이브를 그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충격파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격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충격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 즉 집중을 해서 한 곳에 초점을 많이 강하게 맞추는 포커스드 웨이브, 집중형 포커스 쇼크 웨이브라고 불리기 때문에 집중형 충격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장비는 압력파 또는 방사형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되게 방사형파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깊이가 깊지 않고 부드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셀룰라이트가 심한데 허벅지 전반적으로 많이 부어도 있고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해요. 그럴 때는 다다다다 빨리 나오지만 깊이 가지는 않는 이 방사형파로 전반적으로 시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흡입 수술을 받은 부작용이 있다거나 내가 골반, 허벅지, 종아리, 발목 등이 여러 가지 체형이나 자세 이상으로 많이 뒤틀려서 해당 부위에 근육이나 근막의 손상도 있고 염증 물질도 나오고 부종도 꽤 심한 상태라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깊이 에너지를 넣어서 해당 부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런 셀룰라이트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에너지가 깊게 들어가는 이런 집중형 충격파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중형 충격파로 심한 부위를 또는 순환을 필요로 하는 부위를 들어가고 전체 부위에는 방사형파가 들어가는 이런 더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형 충격파 쇼크 웨이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가 풍부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서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까다로운 시술, 아주 에너지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 시술을 하는 이유는, 즉 우리가 허벅지가 고민일 때 또는 종아리가 고민일 때 아니면 승모근이나 팔뚝이 고민일 때, 복부 주위가 고민일 때 과연 그 부위만 해결하면 셀룰라이트라든지 해당 부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수많은 림프절들이 있습니다. 팔이 늘 부어요, 팔이 늘 항상 셀룰라이트가 심하게 생겨요 하는 분들은 대개는 이런 애과라든지 어깨, 승모근, 목 쪽까지 안 좋은 분들이 많고요. 나는 항상 허벅지 바깥쪽이 항상 튀어나와요, 아무리 살이 많이 빠졌을 때도 울퉁불퉁해요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허벅지 부위뿐 아니라 허벅지 위에 있는 골반, 그리고 다리뼈가 붙는 옆에 부위, 그리고 무릎이나 발목, 심지어는 발바닥에 여러 가지 자세나 체형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육 바로 위를 덮고 있는 근막에까지 에너지가 들어가서 해결을 해주고 순환을 촉진해주고 딱딱해진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더하기 해당 부위의 위,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림프절들을 이런 충격파를 통해서 순환을 촉진했을 때 해당 부위의 셀룰라이트와 부종 감소 효과가 훨씬 더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충격파와 방사형 파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셀룰라이트 치료의 마지막 단계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쿠메드, 순환 치료인데요. 이 바쿠메드는 미국의 나사와 독일 항공우주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장비입니다. 즉 우주인들이 우주로 나가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하체로 피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은 반드시 이 장비에 들어가서 전신순환을 촉진시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개발된 장비입니다. 이런 바쿠메드 치료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공기압이 플러스 양압이 됐다가 마이너스 음압이 됐다가 이런 간헐적인 양압과 음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몸의 전신순환을 촉진해 줄 수 있고 각 장기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염증 물질 그리고 쌓일 수 있는 독성 물질은 배출하게 도와주는 근본적인 순환 개선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바쿠메드와 같은 순환 치료와 더불어서 함께 필요한 영양 치료까지 결합된다면은 우리가 셀룰라이트가 자꾸 잘 생기는 분들에 있어서 몸의 전신 컨디션, 순환 능력, 에너지 대사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런 셀룰라이트 치료의 마지막이자 바로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셀룰라이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주파, 엔도몰로지, 체충격파 및 순환주사, 바쿠메드를 통한 전신 순환 치료와 정맥, 특히 경부나 정맥을 통한 영양치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해결이 되셨을까요? 만약 아직도 셀룰라이트와 셀룰라이트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남아있으면 댓글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룰라이트 편의 고정원 원장이었습니다.